그녀는 마치 믿었던 세계가 산산이 무너진 듯한 얼굴로 떨리는 손끝에 사진 한 장을 쥐고 있었다. 사진을 내밀며 덧붙인 말은 단호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직접 봤어요. 어떤 여자랑 남편이 호텔에 들어가는 거려. 처음 마주한 그녀는 단정한 셔츠와 고급스러운 핸드백을 매치한 차림이었다.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오랫동안 쌓여온 분노와 지침이 겹겹이 엉켜 있었다. 눈가에는 피곤이 내려앉아 있었고 말끝은 알 수 없는 절박함으로 무거웠다. 오늘은 어떻게 빠져나오셨나요? 내가 조심스레 묻자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다. 아이들 방과 후 수업 있어서 잠깐 나왔다고 했어요. 괜찮아요. 남편은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방탐정의 이중 파일에서 전하는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더 많은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소라, 38. 국내 유명 화장품 기업에서 마케팅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했다. 대학 동기로 만난 남편 김재혁과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다고 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진을 다시 내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저 사람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투는 침착했지만 이상할 만큼 정제되어 있었다. 수백 건의 불륜 사건을 다뤄온 내 직감은 이 사건이 단순한 불륜 이상의 뭔가임을 느끼고 있었다. 요즘은 집에 늦게 들어와요. 예전엔 아무리 늦어도 8시 전엔 들어왔는데 요즘은 10시, 11시 심지어 자정 넘는 날도 많아요.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손끝은 무의식적으로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다. 전화도 자주 안 받고 받더라도 운전 중이라서, 회의 중이라서 같은 말만 해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살짝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 날은 남편 옷에서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분명 제가 사준 향수는 아니에요. 진하고 달콤한 여자 향이었어요. 그 말에 나는 무심코 노트를 펼쳤다. 그녀는 흐려진 눈매로 나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을 이었다. 휴대폰도요. 매번 비밀번호를 바꿔요. 예전엔 서로의 폰을 자유롭게 봤는데 요즘은 제가 가까이만 가도 화면을 꺼요. 경계하듯이.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담담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요즘은 주말에도 출장이 많아요. 갑자기 중요한 고객을 만나야 한다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집을 비우는데 회사 동료에게 우연히 물어보니 그런 일정은 전혀 없대요. 그녀는 조용히 눈가를 닫고 가방 안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이번 사진 속에는 흐릿한 조명 아래 남성과 여성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나는 사진을 넘겨받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의뢰인의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면 이 화살은 어쩌면 그녀 자신을 향해 날아갈지도 모른다. 사진 속 인물은 호텔 정문 앞에서 망설이듯 서 있는 남성이었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 얼굴은 반쯤 그림자에 가려 있었지만 그녀가 말하길 그것이 남편이었다. 출장이라고 했는데 시내 호텔로 들어가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떤 여자와 함께였어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나서야 숨을 길게 내쉬었다. 손끝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고 사진을 쥔 손에 미세한 긴장이 맺혔다. 저는 확실히 알고 싶어요.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말을 잇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지만 그 속엔 망설임 없는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만약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저는 이혼할 생각이에요.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했다. 감정적인 폭발이 아닌 계산된 평정과 준비된 논리. 나는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필요하시군요. 네,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요. 아이들 양육권 문제도 있고 재산 분할도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확실한 유책 배우자여야만 해요.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느꼈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말에는 감정과 이성의 경계가 없었고 모든 문장은
철저히 준비된 요구처럼 느껴졌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편분의 일상 패턴과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그녀는 준비된 듯 곧장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 내게 건넸다. 여기 남편의 회사 위치, 주간 일정, 자주 가는 장소들을 정리해뒀어요. 그리고 제가 의심하는 날짜와 시간대도 표시해놨고요. 서류는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요일별 시간표, 차량 번호, 자주 이용하는 출입구까지 기재되어 있었고 어느 날 무슨 옷을 입었는지도 체크되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의심한 게 아니었다. 이미 판단에 가까운 확신을 갖고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조사를 시작해 2주 후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금 전까지의 냉정한 표정은 어느새 사라지고 안도의 기색이 얼굴에 번져 있었다. 감사합니다. 꼭 진실을 밝혀주세요. 사무실을 나선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나는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떨어지며 어지럽게 흩어졌고 그 너머의 회색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10년의 결혼 생활, 2 아이, 그리고 불쑥 들이닥친 의심. 이번 사건도 결국 수많은 불륜 의뢰 중 하나일까?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다. 옆자리에는 보조 탐정 한소민이 카메라를 손에 쥔 채 조용히 주시하고 있었다. 나오네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김재혁, 의뢰인의 남편. 검은색 정장에 노트북 가방, 무난한 넥타이. 겉보기엔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이었다. 그는 주차장으로 향하더니 곧 회색 외제차를 몰고 단지를 빠져나갔다. 우리는 신호등 간격을 유지하며 차를 따라붙었다. 여기가 회사인가 봐요. 차는 테헤랄로의 고층 오피스 빌딩 앞에 멈췄고 김재혁은 익숙한 듯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회사 이름은 테크노바이오. 바이오 기술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중형 IT 기업이래요. 남편분은 그곳에서 개발 총괄 이사로 일하고 있고요. 한소민은 태블릿을 넘기며 프로필 정보를 정리해 주었다. 난 차량이 사라진 빌딩 앞을 조용히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남자,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모든 게 진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위장일 뿐인지 지금부터 밝혀야 할 일이 많았다. 그날 저녁 7시쯤 김재혁 씨는 같은 회사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 2명과 함께 빌딩을 나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고 말은 없었지만 발걸음은 익숙하고 무거웠다. 그들은 근처 삼겹살집으로 향했다. 우리는 조용히 따라가 몇 테이블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마치 퇴근 후 가볍게 술 한잔하는 평범한 손님들처럼. 한소민이 조용히 속삭였다. 업무 얘기뿐이에요.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는지 분위기도 꽤 진지하네요. 들려오는 대화는 대부분 일정 조율, 클라이언트 피드백, 디자인 수정 등의 이야기였다. 의뢰인이 말한 것처럼 늦게 귀가하는 건 맞았지만 아직까진 불륜을 입증할 단서가 없었다. 그날 밤 10시 김재혁 씨는 혼자 아파트로 귀가했다. 그의 걸음은 일정했고 손에는 회사 서류가 들려 있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 사라졌다. 다음 날 우리는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김재혁 씨의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했다. 최근 3개월간의 사용 내역을 정리해 분석했다. 음식점, 주유소, 온라인 쇼핑 다 평범하네요. 호텔 결제 내역은요? 없어요. 어쩌면 현금을 썼을 수도 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더 지켜보자. 뭔가 걸리는 게 있어.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뭔가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다. 점심시간 김재혁 씨는 회사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고 거기서 세련된 옷차림의 젊은 여성 한 명과 마주 앉았다. 그들은 가볍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의 거리는 가까웠다. 한소민이 사진을 찍으며 물었다. 저 여자가 의뢰인이 말한 그 여자일까요?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두 사람을 살폈다. 확인해보자. 조심히 들어가자. 우리는 조용히 자리를 옮겨 그들 근처에 앉았다. 테이블 사이엔 가벼운 음료 냄새와 작은 대화 소리가 섞여 있었다. 프로젝트 마감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사님. 클라이언트가 요구사항을 또 바꿨어요. 오늘 밤샘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았어. 박 팀장, 오늘 저녁에 팀원들 모아서 회의하자. 내가 치킨 시켜둘게.
그들의 대화는 전형적인 직장 내 대화였다. 그 여자는 박민정 팀장, 김재혁 씨의 부하 직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업무 스트레스가 가득했을 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지금까지의 모든 관찰 결과를 다시 떠올렸다. 조사가 시작된 지 어느덧 일주일. 우리는 그의 출퇴근, 회식, 동선, 사람들과의 만남까지 모두 추적했지만 불륜의 증거는 단 한 줄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냈고 늦은 저녁 약속도 전부 회사 관련 회의나 팀 회식이었다. 조심스럽고 계획적인 이중생활이라면 몰라도 그 흔적은 너무나 깨끗했다. 주말 출장은요? 한소민이 물었다. 나는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번 주말 예정이라고 했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기회가 드디어 오겠군. 나는 시트를 정리하며 무심한 듯 중얼거렸다. 혹시 이 모든 의혹이 완벽하게 꾸며진 그림 속에 우리가 스스로 갇힌 것은 아닐까? 토요일 아침, 김재혁 씨는 여행용 가방을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옷차림은 단정했고 표정엔 특별한 감정 없이 단지 익숙한 출장을 준비하는 사람 같았다. 우리는 그의 차를 따라 서울역까지 이동했고 그는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에 올라탔고 우리는 바로 같은 열차에 몸을 실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를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자판을 두드리는 그의 모습엔 여유도 초조함도 없었다. 대전역에 도착한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한 연구단지로 향했다. 그곳은 외곽에 위치한 대형 바이오 기술 단지였고 우리는 근처 커피숍에 자리를 잡은 뒤 보조 탐정 한소민을 내부 확인 차분했다. 바이오 연구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어요. 테크노바이오 부스도 설치되어 있고요. 출장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는 오후 내내 회의실에 머물렀고 저녁까지 컨퍼런스 참석자들과 네트워킹을 했다. 그날 밤 그는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 혼자 체크인했고 다음날 조용히 서울로 돌아왔다. 그의 곁엔 어떤 여성도 없었고 불필요한 이동이나 만남도 없었다. 조사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사무실에 돌아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한자리에 펼쳐놓았다. 불륜의 증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한소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수십 장의 사진을 다시 하나하나 들춰보았다. 그가 식사한 모든 장소, 만난 모든 사람, 출입한 모든 건물, 어디에도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았다. 휴대폰 통화 내역은 의뢰인이 제공한 접근 권한으로 확인했는데 모두 업무 관련 통화나 가족과의 통화뿐이었어요. 향수 냄새는 회사 여직원이 사용하는 향수가 옷에 묻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좁은 회의실에서 장시간 회의하면 그런 일 자주 있잖아요. 나는 깊이 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2주 동안의 철저한 조사. 하지만 불륜을 입증할 그 어떤 단서도, 그 어떤 틈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의문이 솟구쳤다. 윤소라 씨는 왜 그토록 확신에 차 있었던 걸까? 그녀가 직접 봤다고 주장한 장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다음 날 우리는 보고서를 정리한 뒤 의뢰인과의 약속 시간에 맞춰 미팅을 준비했다. 오전 11시 사무실 문이 열리며 윤소라 씨가 들어섰다. 지난번과는 사뭇 달랐다. 화려한 옷차림, 완벽한 메이크업, 날카로운 눈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엔 일종의 확신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결과 나왔죠?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었겠죠?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성급하게 물었다. 나는 보고서 파일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네. 2주간 김재혁 씨의 모든 동선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녀의 눈이 빛났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불륜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출퇴근 시간, 점심 및 저녁 약속, 주말 출장까지 모든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불륜으로 의심될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펼쳐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 여성분들은 모두 업무 관계자들이고 만남은 모두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화 내용도 업무 관련 내용이 전부였고요. 그녀는 사진을 빠르게 넘기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이건 주말 출장 조사 자료입니다. 대전에서 열린 바이오 컨퍼런스에 참석했고 비즈니스 호텔에 혼자 숙박하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입술이 꽉 다물리고 눈가엔 억눌린 분노가 번졌다. 휴대폰 기록, 카드 내역, 모든 부분을 확인했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분은 불륜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그녀는 갑자기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목소리는 한 옥타브 높아졌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제대로 조사한 거 맞긴 한 건가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네,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적을. 아니에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건 확실해요. 그녀의 표정은 이미 분노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어떤 여자랑 호텔에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봤다고요. 그녀의 외침은 마치 그 장면만이 전부인 듯 강하게 울려 퍼졌다. 우리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가능성이 떠올랐다. 혹시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가 만들어낸 진실 속에서만 헤매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호텔 위치와 정확한 시간대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순간 눈빛이 흔들리더니 말을 더듬었다. 아니, 그건 됐어요. 그리고 곧장 태도를 바꾸었다. 목소리는 날카로워졌고 눈동자는 조급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분명 놓친 게 있는 거예요. 조사를 더 해보세요. 한 달이라도 더 철저하게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물론 추가 조사는 가능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혹시 정말 확실한 다른 정보가 있으시다면. 그녀는 말을 끊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당신들은 무능해요. 이렇게 명백한 일을 가지고 제대로 조사도 못하다니. 그리고 가방을 들고 벌떡 일어나 사무실 출입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춘 그녀는 뒤돌아보며 한마디 던졌다. 비용은 송금해 드릴게요. 이 일은 그냥 잊어주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사무실 안에 무겁게 울렸다. 나는 한소민과 조용히 눈을 마주쳤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불륜 증거가 없다는 결과를 들으면 다들 안도하거나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수라 씨는 마치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어야만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다. 그녀는 주차장을 급히 건너 차에 올라탔다. 그 순간 등줄기를 따라 쌓은 느낌이 흘렀다. 이 사건, 뭔가 더 있어. 공식적으로 의뢰는 종료되었지만 내 직감은 그렇지 않았다. 윤소라 씨의 반응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었다. 그녀는 결과가 아닌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2주 후, 조용한 오후, 예약도 없이 한 남성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상담 가능할까요? 그를 보는 순간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추적했던 바로 그 남자 김재혁 씨였다. 나는 평소처럼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능합니다. 들어오세요.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지난번 출근길에서 보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이 깊게 팬 다크서클과 무거운 어깨가 남아있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나는 커피를 내려 그에게 건네주고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그는 커피를 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 아내에 대해 상담드리려고 왔습니다. 나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아내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최근 몇 달 사이 아내가 너무 변했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손을 얹은 채 천천히 말을 이었다.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워낙 회사 일로 바쁘기도 했고 가정에 소홀했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최근엔 너무 이상합니다. 어떤 점이 그렇죠? 이유 없는 외출이 잦아졌어요. 평일에도 친구 만난다, 쇼핑 간다 하며 자주 나가는데 돌아오면 쇼핑백도 없고 뭘 샀는지 말도 안 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항상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어요.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요. 제가 집에 있을 땐 절대 전화를 받지 않고 벨이 울리면 바로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해요. 그의 얼굴엔 점점 지친 표정이 드리워졌다. 그리고 갑자기 옷도 자주 사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향수도 바꿨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눈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제일 이상한 건 갑자기 저에 대해 너무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관심이요? 나는 물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제가 몇 시에 출근했는지, 누구랑 통화했는지, 회식은 왜 늦었는지 끝없이 물어봐요. 예전엔 그런 거 신경도 안 썼던 사람이.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재혁이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야 해. 그래야 회사 지분도 더 받을 수 있고. 소라 씨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냉정했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녹음기를 살며시 확인했다.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사무실에서 녹음 파일과 영상, 사진들을 정리하며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불빛이 흐릿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내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떠올랐다. 의뢰를 처음 봤던 날 울먹이던 수연 씨의 얼굴. 그 얼굴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계획했다. 자신의 불륜을 덮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남편을 의도적으로 죄인으로 만들려 했다. 며칠 전 그녀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나는 수연 씨의 차량 하부에 소형 녹음기를 부착해 두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대화가 녹음되었다. 어떻게든 재혁이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야 해. 그래야 회사 지분도 더 받을 수 있고 애들 양육권도 문제없어. 그 목소리는 분명 수연 씨였다. 차분하면서도 냉정했고 사전 각본처럼 준비된 말들이었다. 며칠 뒤 나는 재혁 씨를 다시 사무실로 불렀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사실입니다. 나는 모든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꺼내며 설명했다. 사진, 영상, 그리고 결정적인 녹음 파일까지. 그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곧 입술을 깨물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이럴 수가. 그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뭔가 내가 틀렸기를 바랐어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말없이 커피를 내렸다. 그는 커피를 들고 한 모금 마신 후 조용히 물었다. 이 자료들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모두 적법한 절차로 수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며칠 후 뉴스 속보가 떴다. 테크노바이오 개발이사 이혼 소송서 전 부인의 위자료 및 재산 요구 전면 기각 반소 승소. 유책 배우자는 전 부인으로 판명 불륜 및 재산 분할 조작 시도까지 드러나. 나는 조용히 신문을 덮고 커피 한 잔을 들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조용하고 길고 진득한 장마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배신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심에서 비롯된 계산일지도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의심하고 상처받는다. 하지만 그 의심이 누군가를 파멸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범죄다. 나는 그날 이후 소라 씨의 사건을 가장 치밀한 위장극으로 기록했다. 진실은 때때로 멀리 있지 않다. 그저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보는 눈이 진실을 가릴 뿐이다. 나는 다시 다음 사건의 서류를 열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탐정으로 일하며 수많은 거짓과 배신을 목격해왔지만 결국 진실은 항상 그 모습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여전히 미로처럼 복잡하다는 사실을 매번 새롭게 느낍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났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숨겨진 진실을 찾는 저희의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의심과 배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가득했던 이번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실이란 건 때로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법이다. 우리가 보려 하지 않았던 것,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것들. 이번 사건을 통해 나는 다시금 느꼈다. 누군가를 의심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그 의심을 무기로 삼아 누군가를 무너뜨리려는 마음이다. 소라 씨는 남편의 삶을 뒤흔들려 했다. 하지만 결국 무너진 건 자신이었다. 사랑이든 증오든 그 끝에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녀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나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비는 그치고 거리는 다시 평온을 되찾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수많은 폭풍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걸 찾아내는 것이
나의 일이니까.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